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타 수급으로 보는 짧은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에, 해리스가 드디어 이제 경합지, 이제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합지역, 선거인단이라는 이제 특수한 제도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경합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6곳 또는 7곳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계속 좀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팀 월즈를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로 선택을 하고 선거 유세를 돌았습니다. 그 이후로 바뀌었어요. 무려 3곳이나 해리스 우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 민주당이 우세하면 이제 우리나라 뭐 지금 시장도 그렇습니다면 뭐 친환경 이쪽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흐름을 또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애플 아이폰 수의 LG노텍, 뭐 BH, 뭐 우리가 이런 종목 많이 보고 있죠. 역시나 네 역시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이에요. 일단은 7대, 좀 6대 경합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여기가 러스트벨트라고 하죠. 여기가 옛날에 공업지역이에요. 근데 지금은 러스트벨트, 아마드로 녹슨,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쪽이 블루월이라고 해가지고 블루 파란색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파란색이 민주당을 상징하죠. 그래서 원래는 노조가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강했던 전통적인 지역이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치란 게 뭐 말한 대로 정치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표가 이제 그때그때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경합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쪽의 표심에 따라서 민주당이 될 수도 공화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해리스가 팀 월즈를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선택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간 게 펜실베니아예요. 여기 조시 샤피로가 주지사로 있죠. 역시나 여기도 보면 제조업 일자리,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동부 지역이지만 여기가 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조업 일자리 이런 게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펜실베니아 그리고 미시건, 이쪽은 뭐 아무래도 이제 무슬림 그리고 뭐 중동 자동차, 역시 산업 또는 이제 종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위스콘신 역시 제조업 일자리, 그렇죠? 그리고 뭐 국경 이민, 중산층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난주 팀 월즈랑 그리고 해리스가 이 경업 지역을 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표가 분위기가 바뀌었죠. 근데 해리스로 돌아섰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이런 노조에 강하고요. 그리고 역시 팀 월즈, 그죠? 러닝메이트 이분이 중서부의 굉장히 전형적인 미국 아재입니다. 나이는 이제 60밖에 안 되는데 좀 나이는 더 들어 보이죠? 근데 외모와는 달리 굉장히 체구도 좋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좀 말투도 서글서글하고,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에너제틱해요. 지난주 주말에 애리조나 이제 유세를 봤는데, 역시 국내 뉴스는 굉장히 일부만 편집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풀 영상으로 봤는데 굉장히 대단하게 부통령 정말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팀워즈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에너제틱합니다. 네. 그리고 풍채도 그래서 해리스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제 이쪽이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분위기가 해리스로,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그 경제는 그래도 트럼프가 잘하지 않을까, 공화당이 잘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쪽에 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정책적인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해리스가 좀 우세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요 세 곳이 돌아서면서 해리스가 조금은 우세한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네바다고 애리조나 이쪽은 이제 해리스가 이제 캘리포니아 이쪽인데 바로 옆이죠. 비교적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역시나 뭐 이쪽은 이제 뭐 이민, 그리고 이제 아무튼 이제 해리스 여성이 있기 때문에
낙태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주말에 네바다에 뭐가 있습니까? 라스베가스가 있죠. 예, 라스베가스하고 애리조나 이쪽에 이제 주말 유세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애리조나 이제 유세를 풀 영상으로 봤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적 이제 쉬운 청중 연설이다 보니까 비교적 쉬운 단어를 많이 쓰고요. 귀에 딱딱 박히는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했더니 역시 뭐 여성 낙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미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 안 좋은 게 저는 딱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꼽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의료보험. 많은 분들이 미국에 가서도 우리나라가 그리운 분들이 이 의료보험일 거예요. 그래서 헬스케어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총기, 그 다음에 마약. 네, 이런 부분이 제가 이제 미국을 좀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헬스케어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그쵸?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역시 민주당이 아무래도 친환경 쪽으로 우세하죠. 그리고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 또는 워킹맘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역시나 미들 클래스 중산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팀 월즈는 이제 프리덤 자유, 그쵸? 요런 이야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되면 뭔가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덤 이야기, 자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해리스는 헬스케어 그리고 기후 위기 또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경합 지역 요쪽이 세 군데가 이제 해리스 쪽으로 돌아섰고 네바다하고 애리조나 주말에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쪽 분위기 어떻게 될지 바뀔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머지 조지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가 있는데 이쪽은 이 조지아는 여기 기아 자동차가 있죠. 그 우리나라 회사도 많이 이쪽으로 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를 빼면 6대 경합지역이고요. 노스캐롤라이나를 치면 7대 경합지역입니다. 여기까지 마저 해리스가 이겨버리면 뭐 완승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까지는 일단 좀 보고요. 일단은 네바다, 애리조나 이쪽이 주말 연설을 했기 때문에 이쪽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리고요. 실제 경합지역 일단은 이 세 군데가 해리스로 돌아섰다란 말이죠. 뭐 일단은 방송사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 보수라고 하는 폭스도 약간은 해리스 우세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CNBC인가는 이제 트럼프가 좀 우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해리스가 우세하다라고 했는데 이쪽 요 세 군데 그렇죠? 요 경합 지역이 해리스가 우세를 점치고 만약에 이대로 선거인단을 결정한다고 하면 해리스가 270석, 그 다음에 트럼프가 268석. 해리스가 조금 이겨요. 이대로만 유지해도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애리조나하고 네바다, 그리고 여기 조지아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노스캐롤라이나가 이제 뭐 경합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요 두 군데까지 합치면은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쪽 애리조나하고 네바다가 좀더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선거인단 수가 이제 해리스가 우세한 쪽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늘 친환경 섹터가 좋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번 주 경제지표, 그죠? 경제지표 당연히 중요하죠? 이번 주에 CPI가 발표됩니다. 14일이고요. 근데 이제 그 주말에는 이게 2.9로 표시되더니 이제 하루 사이에 3.0으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지난달에 3.3에서 3.0으로 많이 내렸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수점으로 해가지고 반올림 되느냐 마느냐 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3.0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안정화되는 이제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어 근원이죠.
코어 CPI는 3.3에서 3.2, 얘는 뭐 주말하고 오늘 이렇게 똑같이 3.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원이 잡히면 역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 증시의 방향이 어떤 물가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가 최근에 컸기 때문에 그쪽 관심이 많지만 역시나 고금리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잡히면 훨씬 더 당연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꺼진 볼도 다시 보자. 지난주에 급락이 나왔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엔달러 환율이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확인했고요.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국채금리 10년물 역시 안정화 추세입니다. 안정화. 그래서 급격하게 바뀌는 거 금융시장은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이거 무슨 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시장의 우려감 때문이죠. 그래서 급격하게 바뀌는 게 좋지 않고 금리가 내리더라도 완만한 추세로 내리는 게 시장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0 미만으로 이렇게 유지되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금융시장이 채권이라든지 환율 시장이 안정화되었다. 그러면은 역시나 나스닥 우리 증시도 분위기가 안정되는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게 반등이 나왔고, 어쨌든 간에 뭐 여기는 급락이 나오기 이전으로 거의 돌아왔어요. 급락이 나오기 이전으로 돌아왔고, 어쨌든 상승 반전하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뭐 한 가지 안 가기는 좀 그래서, 릴라이 릴리가 여기 뭐 최선호주로 뽑혔었죠. 그러면서 원래 노보노디스크 비마 치료제는 노보노디스크가 선발 주자인데 일라일릴리가 최근에 바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뭐 궁금한 문제라고 하는데 원래는 비마 치료제인데 이것이 뭐 당뇨까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미약품 역시 비마 치료제 관련돼 있고요. 역시 제약 바이오지만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시사할 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제약바이오 물론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나와주면 더 좋겠죠. 또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일라일릴리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지난주 급락이 났을 때 훨씬 위로 올랐습니다. 이게 강한 종목들은 이래요. 원래 좋은 종목들은 급락이 나오기 전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와 있다. 좋은 종목들은 이렇다는 거죠. 오늘 뭐 LG, 이노텍도 뭐 그런 경우고요. 어쨌든 간에 일라일릴리 실적 이런 측면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할 수 있고, 역시 금리 인하에서는 뭐라고요? 이런 바이오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가, 그래서 뭐 지금 뭐 주말 사이에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기대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줄곧 말씀드렸지만 이게 크게 벌어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은근히 뭔가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좀 믿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오늘 뭐 흥구석유 기대다가 조금 잠잠한 흐름이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란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인데 이란 핵 협상을 주도했던 그죠? 지금의 대통령 페제시키안이 서구와의 대화를 추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유가는 뭐 올라오긴 올라오지만 이거는 뭐 경기 침체가 완화되는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동발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일단은 아시아 증시입니다. 니케이 지금 뭐 살아나고 있죠. 니케이 오늘 뭐 휴장이네요. 오늘 휴장이고, 그 다음에 대만이 오늘 좋습니다. 역시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니까 이런 흐름으로 가져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떤 트럼프의 불확실성보다는 해리스가 안정감을 시장에 더 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아쉽죠, 아직. 코스피 지수는 아쉬워요. 이게 다 뭐 때문이라고요? 삼성전자죠, 당연히. 삼성전자가 세게 반등을 못하고 있는 게 아쉽다라는 거죠.
그 외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삼성전자. 삼성전자 왜요? 역시 수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엔캐리 옛날에는 외인 자금들이 막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수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수급적인 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요. 이럴 때, 그쵸, 수급이 제한적일 때는 오히려 작은 물량으로도, 작은 금액으로도 올릴 수 있는 코스닥 개별 종목이 좋다라고 했죠. 워낙 이제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쵸? 여러 가지 이유가 코스닥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동이요, 그죠? 그러더라도 오늘 그러더라도 간만에 현물,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근데 미국 시장도 저 트럼프발 어떤 리스크 있죠, 그렇죠?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가 경기 침체도 우려가 또 완화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좀 더 이것도 안정이 되고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1,400억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간만에 그렇죠? 거의 뭐 진짜 오랜만이죠. 지난주 거의 뭐 매도가 많았고 그 다음에 오늘 드디어 매수가 좀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또한 이제 오늘 좀 매수고요. 그동안 시장이 좀 불안불안했었죠. 뭐 경기 침체 우려도 있었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도 컸었고 그리고 역시 이제 미국 대선이 확실하게 방향을 잡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 이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화재, 전기차 화재가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그 배터리를 어디 써야 되냐. 예전에는 이제 뭐 그냥 표시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BMW면 BMW, 벤츠면 벤츠 그냥 이 브랜드만 보고 샀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벤츠가 사고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뭐 파라시스라고 하는, 그죠? 야, 중국산도 알았으면은 중국산 안 썼을 텐데 근데 파라시스라고 했으면 더 안 썼을 거예요, 여기. 그죠? 그래서 와, 벤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죠? 또 더 웃기는 건 미국에 수출하는 거는 삼성 SDI 거 써요. 3D 거를 쓰면서 국내 거, 물론 뭐 중국에도 여기 중국산 썼겠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아는 그 벤츠가 맞나 싶죠. 그나마 BMW는 그래도 3D 거를 많이 썼고요, 그죠? 그리고 아우디 같은 경우는 3D하고 엔소 거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포르쉐도 엔솔도 많이 쓰네요, 그죠? 폭스바겐도 엔솔 거 많이 쓰고. 그래서 이런 데는 뭐 렉서스는 뭐 어차피 여기는 일본 차니까 파나소닉 뭐 그렇다 치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게 전기차에 좀 악재일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제 화재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악재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배터리 어디 거 썼는지도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벤츠는 정말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겠죠? 이쪽도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보상 얼마 해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터리를 바꿔야죠, 그죠? 그리고 역시 뭐 분리막도 좋은 것 좀 써야 되고 여러 가지가 벤츠가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벤츠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거를 많이 좀 깨버렸습니다. 정말 뜨악했던, 그렇죠? 벤츠가 정말 이게 우리가 아는 벤츠가 맞나 좀 싶죠. 정말 여기는 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러면서 배터리의 중요성이 좀 더 커졌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역시나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국내 거는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역시 오늘도 3%대 지금 뭐 2%대 3%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역시 뭐 바닥은 지지하면서 그러면서 상승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해리스가 좀 더 우세하게 나오면서 친환경이 오늘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매동을 보면 역시나 이제 최근에는 그동안 이제 외인들이, 기관들이 이제 외면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래저래 막
뭐 캐즘이다, 뭐다, 막, 그 뉴스는 아직도 충격한데, 근데 이제, 뒤에서는 이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서는 대주전자 재료가 엄청 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20선 밑으로 가면, 이거는 뭐, 제가, 그렇죠. 이거, 뭐, 요즘 뭐, 좀, 다들 힘드시니까, 단타도 좋고, 이럴 때는, 그죠. 스윙도 좋고, 이래저래 다 좋은 겁니다. 단타도 좋고, 스윙도 좋고. 그래서, 예, 시장이 아직까지 나는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건 단타로 수익을 내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저 워낙 이제 2차 전지에서 가장 센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그리고 또는 친환경 섹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역시 해리스가 경합지에서 세 곳에서 우세로 나타나면서 선거인단 수도 좀 더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조금 더 확실하려면 경합지 한두 군데, 그리고 나머지도 다 가져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고요. 이제 한미약품, 네, 뭐 아까 1111을 보여드렸지만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눌림목 있을 때 이럴 때 오히려 좀 더 눌림목 있을 때 추매해도 좋다. 그쵸? 네, 처음부터 뭐 비중을 한 번에 뭐 많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여유 있을 때 바이오가 뭔가 하나는 가지고 싶다 그러면은 실적 나오고 안전하고 성장성도 있는 이런 종목이 좋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또는 한미약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별도로 관심 종목으로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한글과 컴퓨터 한컴 말씀드렸죠. 예, 지난주에도 단타도 가능했고 스윙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실적이 좋아요. 그 다음에 AI, 클라우드. 그렇죠? 물론 기대감이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앞전에 어마어마했었죠. 예, 기대감이 예전만은 못하지만 성장하는 섹터는 많죠. 그죠? 그러면서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총이 엄청 큰 종목도 아닌데 주주 하나까지예요. 뭐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자신 있게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별도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으니까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더 가져가도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시장 못 믿겠다. 그럼 뭐 단타도 가능합니다. 그죠? 하루에 뭐 3, 4% 수익 충분히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네. 지난주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빠른 현금 흐름을 가져가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 사인도 드렸었고요.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은 사실 뭐 우리가 이게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예, 많이 보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아이폰, 올해 슈퍼사이클, 그렇죠? 예, 온디바이스 AI 해가지고 이제 올해 애플의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애플 관련주 또는 아이폰 관련주 당연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LG노텍 우리가 많이 보는 게 LG노텍 BH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뉴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확인이 필요하잖아, 그죠? 일단 확인은 1차는 끝났어요. 뭐냐면은 LG노텍 BH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좋았습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 주가 눌렸죠. 그럼 이게 기회로 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좀 확신을 더 줄 수 있는 거. 아이폰은 누가 폭스콘, 대만의 폭스콘이 조립을 하는데 생산 인력을 확충했다고 합니다. 5만 명이나. 얼마나 일거리가 많고 판매 대수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생산만 하고 있죠. 미리 이제 지금 생산해가지고 출시를 할 건데 생산 인력을 확충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원래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런 뉴스까지 뜨면 당연히 3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이죠. 물론 뭐 디스플레이 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LG노텍, BH 두 종목들을 보고 있다 아신 분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니까 30만원 한번 찍어줬었고요. 예,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여기서부터 이제 가져왔었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전부터 다시 보고 있었죠. 그쵸? 계속 보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30만원 이상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정도 좀 차익 실현하고, 그래서 121선까지 내려올까 했는데 솔직히 요거 찍더라도 찍고 바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월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뭐 청산, 뭐 이것 때문에 시장이 박살났잖아요. 그러면서 121선을 딱 깨고 내려갑니다. 이건 사실은 뭐
이날 뭐 정신 제대로 차릴 사람 거의 없었겠지만, 그렇지만 너무나 좋은 기회죠. 그래서 화요일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야, 대박의 세일이다. 그죠? 예, 워런 버핏이 팔았다고 해서, 애플을 팔았다고 해서 아이폰이 안 팔리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 더 호재죠. 왜? 2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확인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LG노텍, BH 둘 다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그리고 이제 3분기, 4분기. 그래서 3분기 혹시 뭐 안 좋을까 했는데 안 그렇죠? 지금 생산 인력도 확충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LG노텍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플만 바라보는 게 아니죠. 음. 그래서 앞으로는 뭐 전기차에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자율주행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계속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판도 하고 전장 사업 계속 확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향으로도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정말 다시 없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사실 제정신 차리고 이거를 볼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뭐 진짜 완전히 쇼크였죠. 이 상태는 거의 뭐 쇼크 상태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화요일날 제가 이거 대박의 세일이다. 이거 뭐 우리가 뭐 맨날 봐서 그런 종목도 있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박의 세일이다. 그죠? 123 밑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데 내려오면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죠? 여기서는 위에서는 비중을 좀 덜었을지라도 위에서는 밑에서는 더 담아도 된다. 그죠? 덜은 만큼 다 담는 거죠. 그걸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최근에 뭐 좀 시장이 추렁추렁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죠? 금요일날 오히려 이게 또 귀에 떨어졌어요. 그죠? 다시 이게 올까 했는데 또 왔어요. 그죠? 그러면 더 담으시라고 또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문자 사인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폭스콘에서 생산 인력을 확충했다. 또 5만 명 이상. 계속 일선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고, 그만큼 부품도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LG노텍 점점 이제 카메라 사양도 이제 고사양으로 가기 때문에 판매단가 또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좋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종목은 계속 봐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제 뭐 그 웨인드 제가 하는 게 좀 기관들 매매한 거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저희도 뭐 위에서는 좀 적당히 좀 차익 실현을 말씀드렸지만 그 외인들도 이제 그동안 올라온 거는 많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밑에서는 담아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정적으로 월요일날 큰 낙폭이 매수기를 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역시 자리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LG노텍. 그 다음에 BH입니다. BH도 역시 이것도 비슷해요. 121선 밑으로 내려왔어, 월요일날. 그래서, 121선은 이거는 아무튼 이제 LG노텍보다 시총이 작아서 좀 더, 변동성이 좀 더 크죠. 그래서 먼저 좀 내려와 있었는데, 120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갔습니다. 이거, 이게 뭔 일 있나? 싶은 경우였죠. 그렇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화요일날 대박의 세일이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월요일날도 사실 밑골이 많이 들어올렸어요. 사실 월요일도 그때 진짜 제정신인 사람이 거의 없었겠지만 저는 LG노텍 BH 이거 밑꼬리 달고 그죠? 너무 좀 심하다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려가 너무 지나쳤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기회다 말씀드렸어요. 역시나 밑꼬리 달렸고 화요일날도 다시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120선 위로 올라왔어요. 아무튼 좀 더 BH가 이제 가볍다 보니까 좀 더 변동성이 좀 더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뭐 아이폰뿐만 아니라 BH도 전장 사업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업종을 잘 하고 있으면서 이제 추가로 신사업을 거기서 수익을 늘려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가격대에서는 좋은 가격대다.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시적이죠. 그래서 연결재무제표를 보면 22년, 23년, 24년 올해 예상이고요. 25년, 26년 예상입니다. 계속 뭡니까? 매출이 늘어납니다. 매출이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그에 따라서 계속 증가를 합니다. 작년에 조금 좀 안 좋았었죠.
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늘어나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PER만 봐도 이게 계속 저평가예요. 계속 저평가예요. 그래서 아이폰 관련해서도 수혜지만 그리고 역시 전장 사업 쪽으로 계속 매출과 이익을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역시나 자리가 나쁘지 않다 또 말씀드리고요. 역시 매번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좋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카카오톡은 이제는 카카오톡에서 규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차트를 올린다라든지 또는 뭐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뭐 올리고 하면은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웨스탁은 이제 텔레그램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주식시황 채널은 요거는 이제 개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료 회원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별도로 또 다른 또 텔레그램 방이 있고요. 그리고 문자 실시간 서비스 진행하고 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유튜브 계속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 통해서 정보도 시황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려면 역시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와 주시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건강한 주식 투자 우리 웨스탁이고요. 다들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람. 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